2026년 올해 들어서만 858% 오른 주식이 있죠.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 샌디스크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 주식이 하루 만에 14%가 증발했고요. 그리고 바로 그 주에 비트코인은 두 달 만에 가장 좋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8,800까지 밀렸던 비트코인이 9,400까지 가격 상승이 나왔었죠. 반년 내내 서로 반대로 움직이던 이 두 가지 자산이 이번 주에 갑작스럽게 자리를 바꾼 건데요. 오늘은 이게 그냥 우연인 건지 아니면 하반기 시장의 판이 통째로 바뀌는 신호인 건지 숫자로서 데이터로서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폭락 당시에 시장에서 나온 진단이 하나 있었죠. 퀀텀 이코노믹스의 분석가 마티 크리스퍼는 지금 비트코인이 겪는 건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의 문제다라고 진단을 남겼습니다. 유동성이라는 건 어렵게 들리지만 그냥 시장을 돌아다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시장에 돈들이 코인이 싫어서 떠난 게 아니라 더 뜨거운 곳으로 우르르 몰려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을 더 크게 벌려고 수익 보고자 빠져나갔다는 건데 그 뜨거운 곳이 어딜까요? 당연히 AI 인공지능 쪽이겠죠. 숫자로 봤을 때 바로 이해가 됩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자본시장이 인공지능 인프라를 짓는데 부은 돈이 약 610조 원이에요. 거의 우리나라 1년 예산에 육박하는 돈이 반년 만에 한 가지 방향으로 쏠렸다는 건데 여기는 엔트로픽이 76조 원 규모의 상장을 준비 중이고요. 오픈AI랑 스페이스 X까지도 더하면 300조 원이 넘는 돈이 AI 쪽 상장 대기줄에 서 있다는 분석까지도 나왔습니다. 이 시장에 돈들은 한정돼 있는데 그 돈이 전부 AI 쪽 줄로 옮겨가지고 선 거예요. 같은 시간 코인 쪽 창구는 어떨까요? 오히려 정반대 장면이 펼쳐졌죠. 비트코인 연물 ETF에서는 기관들이 사고 파는 공식 통로인데요. 이 통로에서 한때 13거래일 연속으로 돈이 빠져나갔고 5월달 이후로는 나간 돈만 6조 원이 넘어갑니다. 6월달은 아예 비트코인 ETF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빠져나간 달로 기록이 된 상황인데 그야말로 암호화폐 시장에는 최악의 최악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회사 스트레티지의 마이클 셀러조차도 이건 비트코인이 망가진 게 아니다. 그냥 시장의 돈들이 자리를 옮긴 자본순환이다. 이렇게 정리했을 정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코인에서 빠져나간 그 돈들이 흘러간 자리가 정확히 어디였는지 이제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대목에서 뜨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입니다. AI에 들어간 돈이 상당 부분이 향한 곳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였고요. 그리고 올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 1,500조 원 선을 넘어설 만큼 질주했고 미국에서는 메모리 주식만 골라 담은 ETF가 출시 석 달도 안 돼서 38조 원을 끌어모으면서 역사상 가장 빨리 큰 펀드라는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샌디스크의 858% 상승도요. 전부 다 이 물결 위에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국장 계좌랑 코인 계좌는 사실 같은 수도꼭지를 나눠 쓰고 있었다는 거고 반년 동안 물이 반도체 쪽으로 터져 있었다 보니까 이 국장 계좌가 웃는 동안에 코인 계좌는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연이 아니라 구조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주 바로 그 수도꼭지 쪽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을 했고 그럼 이번 주 반도체가 꺾인 이유가 뭘까요? 크게 세 갈래입니다. 하나는 차익 실현이에요. 하반기가 열리자마자 기관들이 상반기에 너무 많이 상승한 종목들부터 정리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여기서부터 300%, 800% 오른 종목들 당연히 1순위로 매도 쳤겠죠. 또 하나는 공급 과잉 걱정입니다. 삼성이랑 SK하이닉스의 증설로 인해 가지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게 되면요. 지금의 비싼 메모리 가격이 꺾일 거고 AI 인공지능 설비 투자도 올해 정점을 찍고 줄어들 거다 이런 계산들이 나오게 되면서 모닝스타에서는 AI 관련주가 20에서 30%는 더 추가 폭락할 거다 이런 경고까지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소송입니다. 이 삼성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일부러 D램 생산을 줄여가지고 4년 동안 가격을 700%나 끌어올렸다 이런 주장에 대한 집단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된 상황인데요. 이건 아직까지 주장 단계라서 결과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투자 심리에는 찬물을 끼얹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냥 반도체의 나쁜 뉴스입니다. 근데 달력을 일주일 전으로 넘겨서 비교해보면은 소름 돋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6월 말로 가볼게요. 그때도 이번처럼 반도체발 충격이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하루에 10% 가까이 무너지면서 거래가 잠깐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가 여러 번 걸렸고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12% 넘게 빠지면서 그 충격이 미국의 메모리 주까지도 그대로 번졌습니다. 그날 비트코인은 어땠을까요? 같이 끌려 내려갔었는데 비트코인 9,100만원 선 아래로 밀리면서 2024년 10월 이후로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AI 인공지능 주식의 투매가 시장 투자자들을 위험자산에서 밀어낸 게 그 배경이었는데요. 반도체가 아프면 코인도 같이 아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달랐죠. 코인데스크 보도를 보면 코스피가 인공지능 AI 반도체 우려로 다시 7% 밀린 날 비트코인 매수세는 거의 흔들리지 않았고요. 케비너시 연준 의장의 물가 위험이 한풀 꺾였다. 이렇게 언급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게 되면서 금리를 또 올릴지 모른다는 이 공포감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코인 시장에 발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반도체가 무너진 상황에서 6월달에는 코인이 함께 무너졌었고요. 하지만 7월달에도 반도체가 무너졌는데 오히려 코인은 상승을 했습니다. 같은 충격에 시장의 반응이 정반대로 뒤집혔다는 거죠. 이 시장이 반도체 악재를 더 이상 코인 악재로 읽지 않기 시작했다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구체적인 물증이 나온 겁니다. 근데 오늘 영상의 진짜 주인공은요. 이 순환매 이야기에서 비트코인과 XRP는 처지가 달라집니다. 비트코인은 나갔던 돈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자산이죠. 근데 XRP는요. 애초에 돈이 나간 적이 없는 자산입니다.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 ETF는 최근에 7주 연속 돈이 빠졌었죠. 5월 중순 164조 원이던 전체 자산이 125조 원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약 40조 원 정도가 증발을 했다는 건데 하루에 6,800억 정도 가까이 빠진 날도 있었고 사상 최대인 2조 7천억 원이 단 하루 만에 빠져나간 날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공포 장세였다는 거겠죠. 근데 이런 장세에서 같은 기간 동안 XRP 현물 ETF는 오히려 8주일 연속 순유입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는 유출도 단 하루도 없이 35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6월 들어가지고 가장 큰 주간 유입이었었고 이렇게 쌓인 돈들이 누적으로 2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말 그대로 가격이 흘러내리는 내내 기관 창구에서는 파는 날 없이 사기만 했다는 건데 실제로 XRP도 1월 고점 3,600원대에서 많이 밀리긴 했지만요. 하락폭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보다는 선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만한 지점은요. 과거에도 시장에 돈들이 코인판으로 들어오는 순환매는 여러 번 있어왔죠. 근데 그때마다 기관 돈이 타고 들어올 공식 통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뿐이었습니다. XRP에는 파이프 자체가 없었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에는 XRP 현물 ETF나 7개는 상장되어 있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순환매가 진짜로 오게 된다면요. XRP 입장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기관용 수도관을 연결해둔 채 적극적으로 맞는 유동성 장세가 되는 겁니다. 지난 사이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조건이죠. 블록체인 장부에 찍히는 실제 움직임들, 그러니까 온체인 데이터도 같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천만 개 수준이던 XRP의 거래소 순유출이 며칠 만에 1억 2,300만 개로 3배 가까이 불었고 거래소에서 코인을 빼낸다는 것은 보통 당장 매도할 생각이 없다. 이런 뜻으로 읽히기 때문에 달력도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7월달은 역사적으로 XRP가 가장 강력했던 달이죠. 평균 수익률이 10% 안팎이었습니다. 물론 계절성은 참고자료일 뿐이지 매년 반복된다. 이런 보장은 없겠지만요. 당장 다가오는 7월 17일 코인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클래리티 법안이 미국 의회 청문회가 잡혀있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금 깔려있는 카드들을 이어붙여봤을 때 제 눈에는 이 그림이 하나 보이는데요. 7월달을 지나면서 시장의 돈들이 인공지능 AI 섹터, 반도체 섹터에서 코인 쪽으로 천천히 완만하게 돌아오는 그림이 예상이 됩니다. 이유는 세 가지예요. 먼저 이번 반도체 하락의 성격 자체가 패닉이 아니라 차익 실현과 자리 바꾸기였고 또 그 증거로서 코인이 같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용 둔화로 금리 인상 공포까지도 물러났고요. 유가까지도 안정되면서 상반기 내내 코인을 둘렀던 거시 환경이 풀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손실 물량 역전 같은 바닥권 신호랑 7월달 자금 유입 전환 전망이 겹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코인을 짓누른 건 코인의 문제가 아니라요. 인공지능 AI로 쏠려간 돈들이었겠죠. 그래서 이번 주 그 돈의 방향성이 처음으로 흔들렸고요. 지금 시장은 반도체 악재에서 코인을 팔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XRP에는 이 들어올 돈들이 기다릴 필요도 없이 8주째 나간 적 없는 돈이 이미 쌓이고 있기 때문에 7월 17일 청문회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정말로 움직이게 된다면 하락장 내내 조용히 쌓여있던 그 돈들은 과연 어디로 움직이게 될지 다음 영상에서 그 시나리오들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 매매를 오래 하신 분일수록 의외로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차트에 대해서 너무 자주 확인하는 습관 때문인데요. 조금만 움직여도 확인하고 점심시간에도 확인하고 업무 중간에 쉬는 시간에 그리고 뒤에 퇴근할 때 출근할 때 집에 와서 또 잠자기 전까지도 전부 다 분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격에 감정이 흔들리십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감정이 매번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정말 수익은요. 이 차트를 오래 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원칙을 잘 지킨 사람들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단기 매매에서는 이 목표가를 미리 정해두시고 그 기준대로 움직임을 가지는 게 심리적으로도 훨씬 더 편안한 매매가 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항상 목표가를 함께 안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수하고 나서 계속 고민하는 게 아니라 처음 세운 계획대로 대응하는 습관들을 만드는 게 핵심인데 결국에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오랜 시간 쳐다보는 게 아니라요. 원칙을 오래오래 지켜나가는 겁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